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망상이라고 굉장히 강한 반응을 한 것은 뭔가 뜨끔한 건 아닌가. 한 개인의 범죄 행위를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여야가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비판하고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문제예요? 그게 문제지.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이게 한 이틀 정도 지났네요. 이 민주당의 당 회의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 의혹 제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음모론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자꾸 국민의힘 비판하는데 이 관련된 어떤 주장,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김입니다. 얼굴 수없이 많은 얼굴 있어요. 안경 쓴 얼굴도 있고 안경 벗은 얼굴도 있고. 참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사람인지 나는 확인 못해요. 이름이 김성입니다. 이거는 국힘당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어요.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추정자인 것 같아요. 권익위가 제1원내정당 대표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경찰은 살인미수범 추사를 축소 은폐하더니 그걸로 모자랍니까? 한마디로 미친 정권입니다. 말이 뭐 엄청나, 완전 셉니다. 지금 서지원 위원장. 예. 일단 특히 서영구 의원은요, 피의자 김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추종자다. 이런 설명까지 붙였는데 이거 근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조금 감성이 좀 앞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돌아보면 변창훈 검사도 진짜 그 윤석열 그 후배죠. 이분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윤석열이가 살인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앞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야당 대표를 목숨 잃을 뻔했잖아요. 예. 그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의자, 그러니까 살인 미수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왜 살인 동기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 준비 안 하고 모든 민생 정치에 다 던지지 않고 오직 이것만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겨우 이틀 되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실 뻔한 게 한 10일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속 문제,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사실은 저도 유동규 본부장 싫어하지만 그때 사고 현장 봤을 때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때는 가속도로 예. 완전히 차가 있었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도 싫지만 목숨 살렸기 때문에. 근데 이분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으면 이재명 대표 박수 쳤을 것이다. 그때 누구도 비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망상, 그리고 언론에서는 자꾸 음모론으로. 그리고 이것을 무슨 탈출구, 왜 저희가 이 피해자인데 탈출을 해야 됩니까? 탈출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를 말씀드리지만 민생 제치고 선거 제치고 올인하면 안 되지만 예. 저런 정책특위위원회나 목소리는 내면서 준비하고 민생 정책 다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강준혜 부위원장. 네. 앞서서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 중에 이 김모 씨, 피의자 김모 네. 씨. 이름, 얼굴을 다 공개했어요, 회의 때.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가렸거든요, 일부러. 왜냐하면 네,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이걸 공개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약간 법적으로 문제 됩니까? 괜찮습니까,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온라인상에서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자들의 사적 제재로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형법적으로도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그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형사적인 처벌을 넘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범법적인 행동을 국회에서 했다라는 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망상이라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답지 않은 발언이다.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그 멘트는 빼고서는 계속 망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은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국무총리실 직원을 고발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고발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1.5cm라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국무총리실에서 1cm로 바꿨다. 흉기라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과도로 바꿨다. 그리고 경상으로 추정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국무총리실 직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예. 그런데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인데요. 만약에 유죄가 되려면. 글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과정과 그 이후에 입원과 퇴원 과정 우리 모두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국무총리실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내용.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자꾸 음모론 얘기 왜 하세요? 약간 이 반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죠. 이 복귀하면서 이재명 대표 복귀하면서 꺼내놓은 표현 중에 법, 펜, 칼 이걸 가지고 이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안타까운 연이은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봤다라는 게 혹시 자기 고백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5명이 의문사했어요. 가책을 안 느끼나요? 이게 또 과거에 이 고인 되신 분 얘기까지 나오기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서동욱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발언 계속 정치권의 회자가 되고 있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 묻고 싶어요. 이 대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요? 주어를 이게 말하셔야죠.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어가 없잖아요. 법, 펜, 칼의 그 주어가 누구냐,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법으로 범죄자 수사하는 게 죽이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또 이낙연 캠프에서 제보해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했던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 펜은 뭡니까? 언론이 왜 이재명 대표를 죽입니까? 바로 여기 가짜뉴스 하면 심의하고 고발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저는 칼입니다. 이 칼의 배우가 누구냐 말이에요. 주어를 바뀌세요. 주어를. 이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배우가? 한동훈 위원장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왜 주어를 못 밝히고 마치 이게 자기가 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살아남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리실에요. 고발한 거. 1.5cm는 나중에 서울대에서 수술 다 해보니까 1.4 정도지. 초창기에 발표할 때 0.몇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다음에 그 칼은 뭐 김어준 씨는 사시미 칼 뭐 어쩐 거 하지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흉기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열상, 자상 구별하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열상이면 어떻고 자상이면 동정연애 확인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업무를 고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냐? 헬기 이송과 서울대병원 이송. 부정적 여론을 듣기 위한 꼼수다. 마지막 그 얘기를 하시려고 쭉 설명하신 거죠, 지금. 성추인 부의장. 이재명 대표 발언이 계속 정치권에 회자되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왜냐면 뭐 경찰 수사 부실, 부족 이런 것들이 의혹의 여지를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의 역할은 그런 의혹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의혹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부의 발언들이 좀 의혹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지도부가들이 전부 2월 2일 그 이재명 대표의 테러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당이 발표하는 정책 그리고 지금 민재형이 8호까지 나왔는데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는데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관련 이슈들이 지금 테러 관련 이슈에 묻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총선 전략으로 잡았다면 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지금 지지층 확고히 하는 전략으로는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도 확장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지금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이번 이 테러 사건 대응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여야 얘기 들어보면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갈등 상황이 너무 많은데 또 이게 뭐 추가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 뉴스와이드의 특별판 이상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방금 다뤘습니다. 이 대표님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부산대병원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과 경찰, 소방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산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인사하는데 목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 건강히 잘 회복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대표께서 자택에서 이제 회복 중이실 때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을 나갔습니다. 탈당했습니다. 자택에서 이 소식 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예, 뭐 저희 당을 위해서 통합과 단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지난달 말 12월 30일 눈이 펑펑 내릴 때 이낙연 전 대표 만나셨잖아요. 그때 이미 갈라서겠구나 이렇게 직감하셨는지요? 예, 뭐 저는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렸다는데 들으셨어요? 와.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지역구 인천 계양 을인데 거기에 최근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가서 본인의 거기서 이제 출마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표님을 아마 겨냥을 한 것 같은데 돌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난 말야 똑똑히 봐워 깎일수록 세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대표님 땡 나왔거든요. 예, 하현우 씨가 지적하실 필요 없고요. 예, 하현우 씨가 부른 돌덩이라는 노래인데 저는 더욱 단단해질 뿐이지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돌덩이가 같은 표현인데 원희룡 전 장관은 약간 걸림돌의 돌덩이인데 여기는 더욱 강해지는 돌덩이. 다르게 보시는데 그러면요 제가 질문 좀 바꿔서 이재명 대표, 이 대표께서 인천 계양을에 재선 도전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뭐 제 지역구가 어딘지 아시나요? 압니다. 예, 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통상적이고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언론이라지만은 그런 질문은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고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언론이라지만 그건 경우 아니죠. 혹시 그럼 비례대표로는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전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이제 이 대표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 하신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설마 비례대표까지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정치 생명은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마 뭐 그런 선택은 하시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의원이 다른 데 갈 게 아니라 분당으로 와서 자신과 정면 승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예. 이 대표님 회복 중이실 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인기가 엄청났어요. 이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비정상의 나라로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정권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PK 여론이 중요하다. 총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조사기관의 대선 후보 차기 정치 지지자 조사에서 거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짝 쫓아왔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더 앞섰다. 이런 결과가 보이네요.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이 대표님 가시면 안 되는데요. 대표님. 그냥 가셔버렸어요. 제가 오늘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대표께서 뭐 150석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비셨다는 얘기가 속보처럼 들어왔는데 그냥 가버리셨네요. 이재명 대표님이요. 나가면서 이렇게 하니 예의가 없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상 토크 마쳐야 되는데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지금요 이 대표와 함께. 그래서 그냥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